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8일 오후 6시 8분입니다. 방금 이스라엘 군은 어제 레바논 베이루트를 폭격해가지고 헤즈볼라 두목 하선 나스랄라를 죽이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산 나스랄라는 64세입니다. 32년 동안 헤즈볼라를 이끌었던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입니다. 나스랄라와 함께 헤즈볼라 남부사령관 알리 카르키와 다른 사령관들도 같이 죽였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민간 거주지에 설치된 헤즈볼라 지하사령부를 어제 폭격한 이유는 나스랄라와 부하들이 이곳에서 테러를 지휘해가지고 이스라엘 시민들을 죽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특수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지하 벙커에서 부하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 나스랄라를 고성능 벙커 버스트 폭탄으로 죽였다는 이야기죠. 그 폭격 과정에서 건물 4채가 폭삭 내려앉았고 약 300명이 죽었다는 지금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네타냐후 수상은 뉴욕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기 위해서. 거기서 아마 폭격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나스랄라는 40년 전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만든 시아파 무장조직 헤즈볼라를 1992년 이후 32년간 이끌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와 공격을 계속해 왔지만은 수많은 암살은 피해왔다가 운명을 맞았습니다. 그는 1982년에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을 침공하자 무장조직을 결성해가지고 대항해 왔던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 길로 접어들었던 사람입니다. 헤즈볼라는 군사 조직일 뿐 아니라 정당이기도 하여 대중의 지지가 뿌리가 깊습니다. 사실상 레바논의 정치적 실력자입니다. 이딴 악재 속에서 지도자의 죽음으로 헤즈볼라는 지금 전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란이 완전히 이스라엘로부터 원투펀치를 맞았습니다. 뺨을 맞았습니다. 몇 달 전에는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가 테헤란을 방문하고 있는데 그 숙소를 폭파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소행으로 보입니다만은 죽었고, 이제는 헤즈볼라 지도자까지 죽었습니다. 이란은 직접 이스라엘을 때릴 힘이 없으니까 헤즈볼라, 하마스 등 이 꼭두각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괴롭혔는데, 이스라엘이 반격을 통해서 헤즈볼라, 하마스 지도자를 말하자면 참수작전처럼 해가지고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란 또한 어마어마한 문화적 전통과 외교력과 정치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결은 이슬람과 유대교의 대결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서방 세계, 그리고 이란이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는 이 세계의 전체주의 세력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독한 사람들이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이 발표가 있기 직전에 제가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 바로 붙여놓겠습니다. 계속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8일 오후 5시 15분입니다. 지금 세계가 숨을 죽이면서
레바논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가 살았느냐 죽었느냐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살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폭격이 시작된 지 한 20시간쯤 지났는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죽은 것으로 본다 하는 정보를 언론에 흘리고 있는데 반해서 헤즈볼라 측에서는 여기 살아있다 하면서 영상이라든지 사진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헤즈볼라의 운명을 지난 32년 동안 좌지우지하면서 중동 최대의 무장단체로 키웠던 이 나스랄라가 폭사한 것이 확실하다면 헤즈볼라와 헤즈볼라를 뒤에서 조종하는 이란은 대단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중동 정세의 방향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죽음이 역사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언론에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어제 사용한 폭탄의 양과 질을 들고 있습니다. 벙커버스터, 지하로 들어가서 터지는 벙커버스터 폭탄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루트 남쪽에 있는 주거 지역입니다. 주거 밀집 지역의 건물 4개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 벙커에 나스랄라가 이 부하 사령관들을 모아서 회의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때린 겁니다. 이스라엘 전투기가. 그래서 건물 4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기 지금 깔려 있는지, 깔려 있다면 구조 활동이 이제 진행됨에 따라서 생사 여부가 밝혀지겠는데, 그러나 이란이 최고 전략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레바논 수상이 뉴욕에 가 있다가 급거 귀국한 걸로 봐가지고 나스랄라의 이 생사에 중대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추측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죽었다면 오래 숨길 수가 없죠. 이런 단체는 지도자가 죽으면 그걸 빨리 공개를 하고 후계자를 바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과연 숨긴 상태에서 오래 갈 수 있겠느냐, 좀 어렵다고 봅니다. 자, 헤즈볼라를 사실상 한 세대 이상 이끌었던 나스랄라가 죽으면은 헤즈볼라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이 헤즈볼라는 이스라엘로부터 잽, 어퍼컷, 후크 등 여러 펀치를 동시다발적으로 맞아가지고 비틀거리는데 두목까지 죽으면은 바로 그걸 노려가지고 이스라엘 보병부대가 레바논 남부에서 침공하면은 과연 제대로 저항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병부대가 진입을 하면은 아마도 헤즈볼라가 저항을 하긴 하겠지만은 지금 지휘부와 내부 통신망이 지금 마비되고 교란된 상태에서 효과적인 저항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남부 지역을 완충지대로 만들어 가지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게, 헤즈볼라가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의 전투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네타냐후는 이제 피냄새를 본 것 같아요. 이제 아무 말도 듣지 않습니다. 미국이 헤즈볼라와 휴전을 제의했지만은 미국 말도 듣지 않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신무기 지원을 받으면서 외교적 지원까지 받았지만은
자신의 생사와 관계되는 데 대해서는 절대로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은 그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유대 왕국이 망한 이후에 2000년 동안 그 머리 좋은 유대 민족이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온갖 구박을 다 받고 마지막에는 히틀러한테 걸려가지고 600만 명이 살인 공장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독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만들고 이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아랍 세력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쟁을 통해서 지켜내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하나의 특공대입니다. 특공대 정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타냐후도 특공대 장교 출신이고 네타냐후 형은 유명한 엔테베 작전을 지휘했던 그리고 그때 전사했던 영웅이죠. 이런 독한 생존 의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절한 민족 또는 국가 생존의 몸부림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처한 상황은 이스라엘과 비슷해요. 다른 점은 우리는 미국에 의존하고 사실상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핵무장할 생각도 갖지 않지만은 이스라엘은 미국 도움을 받지만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미군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해도 아무도 말릴 수 없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 전체가 강원도보다 약간 큰 정도고 아주 길쭉합니다. 중심이 얕아요. 옆구리를 맞으면은 이게 국토가 양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허용할 수 없어요. 선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게 다 지리적 조건입니다. 선제 공격을 해서 기습 당하는 꼴을 안 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군사 조직이나 정치인들의 행동이 아주 절도가 있고 분초를 다투는 문제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과 중동 군대의 대결에서는 대충 1대 100입니다. 이스라엘 군 한 사람이 죽으면 아랍 군인들은 100명이 죽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군대가 과학화되어 있어야 되고 정보기관이 뛰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의 이 속전속결의 결단이 따라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연히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대한민국은 뭘 하고 있느냐? 대한민국은 이스라엘보다 더 불리한 환경에 처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정치는 뭐 하고 있느냐? 요새 두드러진 현상이 야당은 국군을 괴롭히고 여당은 의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군인은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의사는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주는데 여야가 군인과 의사 괴롭히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자주국방을 포기하니까 사소한 데 목숨을 겁니다. 자주국방을 포기하니까 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체감하지 못하니까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주국방 의지 그리고 특공대 정신으로 무장을 했는데 이분들의 가치관은 뭐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우는 그 희생과 용기에서 우러나오는 보람, 이게 바로 행복이다. 행복의 기준이 다른 거죠. 우리는 행복을 웰빙으로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기, 희생, 용감하게 사는 것,
또는 위험하게 사는 것이 바로 행복하다. 그리하여 유엔의 세계 행복도 조사 보고서를 보면은 올해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탑10 중에 또 이스라엘이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5번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웰빙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서로 시기 질투하고 내부 분열하고 헐뜯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다가 보니까 행복도 조사에서 한 50등 정도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한국인이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불행해야 할 이스라엘 사람이 완전히 거꾸로 되었습니다. 자주국방을 포기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총 들고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면서 나라를 건설했던 시절이 한국에도 있었죠. 그게 바로 1960년대, 70년대 아닙니까? 그때 예비군 군가를 한번 다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